B2B 쪽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해외 영업에서 이제 가장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타임테이블을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보통 몇 시에 출근하냐면 8시 45분, 30분 일찍 오시는 분들도 많고, 보통 이제 15분 전에 와가지고 이제 그 업무 준비를 하시죠. 그래서 출근 한 45분에서 하고 이제 55분에 늦어도 이제 55분에는 이제 들어와야죠. 그래서 정시 정각 출근보다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출근하셔가지고 커피도 이제 마시고, 그리고 자리 정리 좀 하시고,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이제 갔다 오시고, 그래서 이제 업무 이제 준비를 이렇게 시작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9시부터 이제 6시까지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9시부터 보통 점심시간 전까지, 보통 점심시간이 저희는 이제 11시 30분까지부터 시작인데 12시부터 시작하는 데도 많죠. 그래서 9시부터 오전 11시 30분 또는 12시까지는 이제 밤새 이렇게 들어온 그 메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들을 전체적으로 쭉 봐야 돼요. 많이 들어올 때는 메일이 제가 카운트했을 때 제가 17년 경력에서 한 380개 정도까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거의 전 세계를 혼자 커버했을 때가 그렇고, 평균적으로 한 적게 들어올 때는 한 15개, 많이 들어올 때는 한 80개, 뭐 이 정도 들어옵니다. 이제 그게 보통 이제 9시부터 이제 점심 먹기 전까지 한번 스캐닝을 쫙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급하게 정리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바로 회신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좀 메일링을 다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이제 고객의 요청사항하고 고객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불만사항이라든지 고객들이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노트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큰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들은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청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준비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대상으로 구별하자면 보통 이제 엔지니어들이 설치하는 데 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사용하던 장비에 좀 이상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제품에 뭐 질문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엔지니어링 베이스의 기술적인 문의가 있을 수도 있고, 마케팅 매니저, 대리점 마케팅 매니저 쪽에서는 여러 가지 마케팅 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보내줘, 또는 이제 고해상도 AI 일러스트 파일 보내줘, 아니면 영상 자료 보내줘, 뭐 여러 가지 임상 뭐 백데이터라든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보내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영업사원들이 이제 요청하는 거는 보통 견적 요청을 많이 합니다. 가격이 얼마야, 뭐 이런 것들, PI 보내줘, 아니면 페이먼트 관련해서 돈은 언제 보낼 거야, 뭐 이런 것들. 운송을 만약에 저희가 노미로 진행할 경우에는 그 바이어가 지정된 운송업체 정보에 대한 거를 주고, 이제 저희가 핸들링 직접 할 경우에는 저희에 대해서 제품 출하 일정에 맞춰가지고 언제 받아가지고 이제 역산을 해가지고 언제 도착할지에 대해서 일정을 좀 조율을 하는 운송 쪽으로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스케줄적이라든지 그런 조율하는 메일들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대리점 사장들하고는 그 계약서 관련해 가지고 갱신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갱신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관련해서 미리 체크해야 될 사항들, 등록해야 되는 신제품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만료 기한이 다 돼서 이제 갱신해야 될 것들, 저희가 이제 판매 의지가 있는 것들은 갱신해야 되고 신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장성이 안 맞거나 판매 의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 등록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신규 등록을 이제 결정을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들하고는 이제 저희 바이어의 거의 뭐 최고의 보스죠. 그래서 사장들하고는 이제 굵직한 것들에 대한 메일링이 왔다 갔다 하고, 영업사원들하고는 이제 다 디테일한 그런 그 페이먼트 텀에 관련돼서 얘기가 좀 메일이 왔다 갔다 하고, 마케팅 관련해서는 이제 그 현장 국가별 마케팅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의가 있고, 그다음에 AS 관련해서는 이제 품질이라든지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그 협업, 보통 이제 고객 지원팀이나 기술팀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쪽에 워낙에 이제 인력이 좀 딸리고 여력이 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어필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 판 사람한테 어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업사원들한테
그런 것들을 문의를 하면 영업사원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고객지원 팀장님한테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고객지원에 요청을 해가지고 좀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고객 불만이 쌓이게 되면은 다음 리피드 오더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고객 불만을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시하고, 점심 먹기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메일을 쭉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메일이 하루에 10개 이하로 온다 그러면은 자기가 영업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 전날에 내가 보낸 메일 또는 그 1주 또는 2주 전에 보낸 메일에 대한 회신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날 메일링이, 나는 메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해외 영업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통 이제 많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옵니다, 하루에. 그럼 이제 그 메일을 쭉 처리하다 보면은 자기가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이, 커리어가 스스로 이제 능력이 이제 상승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영어를 잘 못했던 사람들도 하루에 메일을 100개씩 보는데 영어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메일링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메일에 대한 모든 상황적인 그런 그 영어적인 부분이 묻어나게 돼 있어요. 그냥 공통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받고 있다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오후 스케줄 또 전화를 하단 말이에요. 직접 전화도 하고 화상통화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1, 2년 쌓이다 보면은 이 자기의 그런 노력했던 성과들이 5년차 때 확연히 차이 납니다. 관리자로 가서 이 사람들이 팀 전체를 이끌 것이냐, 아니면 지속해서 이제 현지 지역 매니저로 이제 남을 것이냐, 아니면 해외 영업을 그만둬야 될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 입사하셔가지고 자기가 메일링을 어느 정도 치는데 메일 숫자가 상당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다 그러면 자기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0시에서 보통 10시 30분 사이에는 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이제 전체 미팅이 있습니다. 이제 부서장, 부문장 또는 그 팀장이 보통 월요일 날은 이제 주간 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이런 데는 이제 월간 마감 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큰 이슈가 있으면은 수요일 날 그 소집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전달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영업부에서 큰 틀에 있어서 방향성을 진행해야 되는 그 영업적인 그 결정이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달사항을 받게 됩니다. 보통 한 5분에서 한 20분 정도 짧게 미팅을 진행을 하고요. 이 미팅이 긴 회사도 뭐 2시간씩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짧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9시에서 11시에 메일링 치는데 월요일이나 금요일 또는 수요일에는 한 번씩 10시에서 10시 30분. 왜 10시에서 10시 30분이냐? 9시에서 10시 반까지는 이제 뭐 사장님 보고가 이제 팀장이나 부문장이 있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한 5분 있다가 회의실에서 소집해가지고 이제 내용 전달을 이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11시 30분에서 이제 그 12시에 점심시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1시간 점심시간을 하는데 보통 해외 영업 같은 경우는 뭐 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먹는 그런 문화가 되게 많은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같이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각자 따로따로 먹은 지가 거의 1년 6개월이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은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은 따로따로 먹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업무가 시작은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1시부터 이제 3시까지입니다. 이때가 이제 가장 일을 많이 집중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시간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크게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이제 영업적인 그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 내 부서 협력적인 일이 있고, 그리고 그 마케팅적으로 이제 향후 이제 준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그 영업 활성화를 위한 일이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적인 일 같은 경우는 이제 견적서 작성, 메일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쭉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PDF 파일을 전환해 가지고 이제 작성해서 발송을 하죠. 그리고 이제 견적서 수정 요청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엑셀 파일을 로딩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해 가지고 이제
어멘드 건 수정하고, 그리고 다시 PDF로 수정해가지고 견적서 다시 보내시고, 보통 이제 PI 그 카운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오더에 대한 거는 이제 오퍼 시트를 보내고, 그리고 퍼체싱 오더를 보내고, 오더 컨퍼메이션을 보내고, 컨트랙트 사인해서 보내면 카운터 사이닝을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최종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이거는 아주 그 오래된 방식이고요. 요즘에 해외 영업에서는 대부분 가장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그냥 PI에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PI에 그 견적부터 오퍼시트, 그 다음에 그 오더 컨펌, 그리고 마지막 계약까지 사인으로 이제 한 방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간소화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PI 카운터 진행 필요 시에는 계약 진행하는 거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이슈죠. 그리고 이제 계약 금액 입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 TT in advance다 그러면 이제 다 들어온 거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때 좀 주의사항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포토샵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해가지고 거짓말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돈은 트랜스퍼를 안 했는데 그냥 보냈다고 해서 그 보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이 물건 보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히 그 영수증 받으시고 그 입금이 됐는지 거래은행에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일을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남아 있거나 이제 여신 대상인 그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나 여신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제 장기 프로젝트 있으면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길게는 이제 1년짜리 장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일정을 이제 그 타임테이블로 해가지고 스케줄표대로 이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빼먹는 일이 없도록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정 하나씩 꼼꼼하게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운송업이 이제 출하 일정이 다가와서 이제 운송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운송 출하 일정하고 지게차 일정하고, 그다음에 그 인랜드 트래킹하고 선사 야드 CY 입고지 그 일정하고, 그다음에 입고지 창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로지스틱 매니저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 조율을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운송 스케줄 진행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기타 불만사항에 대해서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 이게 서류로 문서로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영업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시에서 3시까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일이 진행이 되고요.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영업적인 활동이 대부분 이 시간대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의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그 해외 영업 하게 되는데 저희 그 초반기 영상 보시면 해외 영업은 그냥 영업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 대해서 모든 일들을 다 조율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마지막 창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이슈에 대해서 접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진행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내부적인 미팅을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피드백을 줘야 되는 업무를 가지고 있던 부서적인 협력 그 미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출하죠. 오더를 받고 입금이 됐으면 출하를 해야 되는데 생산하고 제조 부문 쪽에 출하 일정에 맞춰가지고 출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중간중간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연구소하고는 그 엔지니어링 체인지 리ኳ이먼트 ECR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했잖아요. 저희가 고객들이 요청한 거를 ECR을 발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소에서 이제 엔지니어링 체인지 노티피케이션 해가지고 그 기술 전환 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그 보고에 대한 부분, 그래서 ECR과 ECN에 대한 진행사항 체크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협의가 이제 부서별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구매부서하고는 필요 파츠 구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AS 대응하는 데서 유무상으로 이제 나가야 되거나 이제 판매가 돼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구매 쪽하고 간단하게 업무 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고객 지원팀, 애프터 세일즈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이슈가 돼 있는 부분, 어제 저녁에 막 날 괴롭혔던 전화라든지, 그 다음에 왓츠앱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아침에 확인한 이메일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가지고
미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고객에 대한 그 컴플레인을 그대로 이제 감정을 섞여가지고 전달하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중간자에 입서서 버퍼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고객 지원팀 같은 경우는 일 자체가 매일같이 그런 고객 불만에 대한 상담이 있기 때문에 영업사원이 감정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하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그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 우선순위가 이제 나중에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타부서 협력할 때는 그 고객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바로 전달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이제 그 스트레스를 조금 잠재우시고, 그리고 이제 부서 협력할 때는 굉장히 그 내용적인 그 부분만 드라이하게 인포메이션으로 전달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액션 플랜을 잡아가지고 거기 데드라인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이제 바이어들이나 대리점한테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냥 회사 내부적인 일정으로 네트로 전달하게 되면은 그날 또 전화가 와요. 근데 너 왜 약속한 거 지키지 않아? 라고 얘기해 버리면 저희가 빠져나갈 룸이 없습니다. 국제 비즈니스에서는 약속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15일까지 준비해서 줄게 라고 해도 내부적으로, 팀 내적으로 아니면 부문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거나 내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딜레이가 되게 되면은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가 15일하고 미팅 협의를 한 거를 그대로 바이어한테 15일까지 해줄게라고 하게 되면 바이어들은 15일까지 병원이라든지 엔드유저한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끊어지게 되면, 딜레이가 되게 되면은 저희가 완전 난처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불만에 대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5일까지 내부적으로 부서 협의가 됐다. 그러면 한 3일이나 일주일 정도 어느 정도 버퍼를 가지시고 노티스를 주는 겁니다. 한 20일까지 해줄게, 25일까지 해줄게. 하지만 빨리 되는 대로 내가 도와줄게, 그 푸시할게. 그래서 뭐 20일 또는 25일 날 전달하면 좋고, 만약에 진짜 약속대로 내부 협의 결론대로 15일 날 마무리가 됐다. 그렇게 되면 그 15일 날 전달해 주면서 좀 생색을 내는 겁니다. 이번에는 좀 20일에서 25일까지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내가 조금 드라이브 해가지고 너네가 이제 VIP이기 때문에 좀 내 신경을 썼다. 그러니까 너네도 나중에 그 오더 진행할 때 조금 나 좀 도와줘라. 내 클로징 할 때 니네가 좀 힘이 좀 됐으면 좋겠다. 라면서 이렇게 밸런스를 조율하면서 이제 친분도 좀 쌓아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합니다. 중간에 그 수금 진행 사항에 대한 체크를 내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경영지원부라든지 어카운트 팀에 월 마감에 대한 그 마감 보고하고 차주에 대한 그런 그 예상에 대한 수금이 됩니다.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전체 액수에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새로 신규로 이제 진행할 오더에 대한 신규 그 매출 금액, 추가 금액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채권 금액에 대한 회수. 그래서 신규 오더에 대한 매출 금액 플러스 회수 가능 금액을 합산해 가지고 월말 수금 예상 또는 차월 수금 예상을 해당 부서인 어카운트 팀하고 이제 공유를 하시면 되고, 제조 쪽하고는 이제 M3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M3는 뭐냐면 차기 3개월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7월 달이죠. 그러면 차기 3개월이면 8, 9, 10이죠. 8월 달, 9월 달, 10월 달 모델별로 수량이 얼마 필요할 것 같다. 현재 진행될 프로젝트가 이 정도의 모델별 수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취합을 해가지고 제조 부분 쪽에 M3 공유를 하게 되면, 그 M3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생산 캐파라든지 아니면 자재 캐파를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하면은 이제 자재 구매가 들어가야 됩니다, 미리. 근데 이제 영업 쪽에서 이거를 M3를 정확하게 주지 않게 되면은 자재 구매 발주가 안 되게 되는데, 자재 납기 기한이 굉장히 장납기인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급발주 오더를 내더라도 자재 부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영업사원은 컴플레인이 굉장히 강하겠죠. 아니, 오더를 받아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더 받아줬는데 이거 물건도 못 나면 이게 회사입니까? 회사가 프로세스를 움직이기 때문에 M3를 정확히 줘야 됩니다, 영업에서. 이거 신적인 영업인 뭐 영역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영업사원의 그 감과 촉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예상 수량에 대한 그 오더에 대한 거를 알려줘야 제조 부분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필요한 그 자재에 대한 그 구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에서 오더 받는 것도 힘들지만 이런 것도 챙겨야 된다라는 걸 꼭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 이제 영업적인 거 1차적으로 끝내고 부서협의 2차적으로 끝내고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케팅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과 그다음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타부서와의 협력하는 일들을 다 마쳤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마케팅, 그 마켓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효과를 보여주기는 부가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전시회 준비라든지 학회 준비, 지금 뭐 오프라인에서 하기 힘드니까 온라인으로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버추얼 익스비션 컨그레스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되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등록하는 거 어플리케이션 제출하고 아니면 옵션 선택해가지고 그 계약서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스 온라인 부스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진 촬영이라든지 영상 촬영 이런 것들 진행하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회사 내부에서 마케팅 부서가 있어가지고 이걸 진행을 해주면은 이제 좋은데, 해외 영업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색깔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공동 마케팅이 있어가지고 전체 지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이, 해외 영업사원이 그런 것도 하나씩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회사마다 문화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보통은 자기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부서장한테 얘기하고 팀장한테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제 사전에 득해 있으면 실행을 하면 되고, 만약에 없으면은 추가 기한을 진행을 해가지고 마케팅에 대한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DM이라든지 필요시에는 다이렉트 DM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가별 마케팅에 진행하는 데서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거 사진, 영상, 뭐 임상자료, 증빙자료 이런 것들 필요한 거 있으면 시간 날 때 쭉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시까지 좀 진행하시고 3시에서 한 3시 10분 정도까지는 이제 브레이크를 조금 합니다. 왜냐면 워낙 집중해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나가서 담배 태우시고, 커피 마시는 분들은 뭐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아니면 바람을 좀 밖에서 쐬고 온다던가 그렇게 해서 좀 리프레시를 하시고, 한 3시 10분부터 이제 5시 30분 퇴근 전까지는 어떤 걸 하냐면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하거나 이제 대리점을 푸시해서 이제 오더 클로징 해야 되는 그런 어카운트에 대한 부분에 전화를 하십니다. 이제 계속 전화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유럽도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는 시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시아도 이제 업무를 이제 충분히 이제 돌아가고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전화를 하든 화상회의를 하든 아니 SNS 왓츠앱을 하든 위챗을 하든 이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바이오하고 직접적인 폰콜 또는 콜레스를 실시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푸시를 하시고, 그리고 5시 30분 정도 되면은 이제 하루 정리를 하시면서 회사마다 뭐 문화가 다르긴 하겠지만 하루 정리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6시에 이제 퇴근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일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6시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다시 시작이죠. 7시부터 어떤 일이 시작되느냐, 오전에 치지 못했던 이메일 쳐야 되고, 그리고 점심 먹고 했던 영업적인 피드백 못했던 거 진행해야 되고, 부서 협업했던 거 정리해서 메일링 공유해야 되는 거 해야 되고, 마케팅적으로 실시간으로 필요한 것들 정리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잔업이 많이 뭐 있어가지고 야근이나 철야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자기 업무 효율성에 대해서, 아니요, 업무 효율성보다는 먼저 자기 근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십시오. 자기가 얼만큼 열심히 일을 했느냐, 내 스스로 반성을 했을 때 하루 부끄러움이 없느냐, 내가 이 월급 받는데 문제가 없느냐, 부끄러움이 없느냐,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팀장이나 부서장한테 업무 조율을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6시에 퇴근해서 6시 이후에 집에 가서 좀 내일을 위해서 쉴 수 있도록. 근데 해외 영업은 왜 6시에 퇴근해야 되냐면 일이 24시간 돌아갑니다. 왜냐면 그 중남미 같은 경우는 12시간 거꾸로 돼 있고, 유럽 같은 데는 8시간,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9시간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12시간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게 일이 끝나지가 않아요. 집에 가도 지하철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계속 전화 오고 메일 오고 그다음에 SNS 오고 위챗 오고 왓츠앱 오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건강 관리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되고, 중동 아프리카 같은 무슬림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팀장님들하고 이제 부문장님들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래서 퇴근은 6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6시에 해도 책임감 있는 그 해외 영업 직원들은 집에 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일 다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책상에 붙어 있는다고 영업하는 거 아니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아침 8시 45분부터 이제 6시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업무를 다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은 한 2, 3년은 자기가 영어를 배운다는 생각하고 업무를 좀 견디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2, 3년을 했는데 내 업무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면 해외 영어를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5년이 지나가야 되면 이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른 보직으로. 그래서 일단은 해외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부서 내부든 아니면 그 바이어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문제에 대한 인식 또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B2B 부분에 있어서 해외 영업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시간대별로 타임리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열심히 말하다 보니까 준비한 내용이 50%밖에 못했네요. 그래서 지금 2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휴가 기간인 분들은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재밌게 노시고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업의 신 조이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